어제 그 법안 소위가 있었고 그 반도체 특별법 주 50시간이 결국은 다음으로 또 미뤄졌는데 보건 받았습니까? 네. 지금 주 52시간 문제는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이제 그 임시 그 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그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법제화돼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좀 구비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 어제 우리 박 차관님도 이제 참석을 해서 정부의 입장은 설명을 했는데 어제 우리가 법안 소위에서 이야기 나왔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네. 이게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정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반도체는 지금 뭐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 조그만 회사들 특히 패밀리스 회사들 뭐 많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런데도 의견을 전부 다 우리 산자부가 취합을 한번 해본 건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저 다양하게 저희 의견을 받고 취합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인 클러스터의 그 인프라 구축을 전부 지원하느냐 일부 지원하느냐 그다음에 주 52시간 이 두 문제가 이제 이슈로 남아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가 듣는 사람들의 업체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업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뭐 스타트업이든 전부 좀 얘기를 취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확실하게 좀 양당을 좀 설득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기부 장관님한테 우리 그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통칭해서 소공인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소공인은 여러 분야에서 그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자 진역 산업의 기반으로 네. 고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소공인들의 특징을 보면 이 대부분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네. 이 고령자도 많고 영세 사업자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경영 환경 변화에 그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어렵고 네. 뭐 마케팅이라든가 뭐 규모가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유통망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네. 그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우리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이 소공인 연합회와 그 가진 그 현장 간담회에서 들은 바로는 네. 공공 조달 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중기관 경제 제품에 소공인 제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2022년에서 24년간 운영한 3년간에는 하나의 제품도 포함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좋은 얘기 하셨는데 네. 중기부에서 이거를 인지를 하셔가지고 네. 공공 조달을 활용한 판로 지원 제도 중에 하나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제도 네. 이 품목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 경쟁 품목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네. 소기업 소상공인들만 조달하도록 하는 소기업 우선 구매 지원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소기업 우선 구매 지원 제도에서 소공인 제품이 선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네, 그리고 2024년에 지정된 6개 소기업 우선 구매 제품 역시 소공인 제품 하나도 없이 모두 서비스 기반 네, 그렇습니다. 용역 업체가 지정이 네,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소공인들이 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나, 왜 중기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나, 이게 얼마나 배제가 되고 있냐면 소공인에 대한 제대로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소공인의 정의는 저희가 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도시형 소상공인법 소공인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됩니다만. 중기부 네. 안에서는 소공인이란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아니 소공인 저희는 지난 12월에 그러니까 말은 소공인을 쓰는데 네. 법률 차원에서는 도시형 소공인. 네, 그 부분 설명. 법률 차원으로 도시형 소공인이라는 용어로만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법적 용어에 그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비도시 지역 소공인이나 그 집적 특성이 없는 소공인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의원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법을 제정하는 당시에 약간의 조금 혼란이 있으면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법 안의 내용에서는 전 도시와 관계없이 모든 소공인을 대상하도록 하라고 되어 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네, 근데 법에 소공인에 대해서 좀 명확히 법적 근거를 마련을 네, 하고 법에- 소공인들의 어떤 판로 지원,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좀 다양한 정책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 간의 그 경쟁 제품 지정할 때 소공인 제품을 지정하는 의무 비율을 정해서 소공인의 판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입법을 제 의원실 차원에서 그 입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후 심사 과정에서 그 적극적인 그 협조를 당부드리고 이 소공인 판로 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무조건 소공인을 지원하자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소공인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점수면은 우리 국내에 있는 꼭 도시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네. 그런 소공인들을 그들이 만든 제품을 우대를 해줘서 네. 이들의 어떤 그 판로를 보장을 해주는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공인은 128만 개 소공인이 앞으로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12월에 소공인 대책을 별도로 상기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공인 문제에 너무 관심가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보완이 좀 필요하고 도시형 소공인법은 그 법의 타이틀이 좀 잘못이 있어서 저희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공인들이 뿌리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근간 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저희 정책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고 집행하는 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기간 경쟁제도의 경우에는 중기중앙회에서 좀 소공인 제품을 저희에게 좀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곧 앞으로 시작될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살펴서 중기중앙회와 함께 소공인의 우수한 제품들도 중기간 경쟁 제품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